1960년대 한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경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았고 극도로 취약했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도 기술도 아닌 외화 부족이었습니다. 수출할 상품이 거의 없었고 외환 보유고는 국가 운영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정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외화를 확보하지 못하면 경제 개발은 시작조차 할 수 없었고 국가 재건 계획은 종이 위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등장한 것이 해외 인력 파견이라는 선택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한국 정부는 서독과 협정을 맺습니다. 의료 인력이 부족했던 서독과 외화가 절실했던 한국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의 간호사들이 독일로 파견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바로 파독 간호사입니다. 파독 간호사는 단순한 해외 취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국가 경제 전략의 한 축이었습니다. 당시 국내에서 간호사로 일했을 때의 임금은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독일에서 받는 임금은 국내 임금의 몇 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임금은 개인의 풍요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의 임금 중 상당 부분은 본인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한국으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송금액은 당시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수출 산업이 제대로 자리 잡기 전이었고 외화를 벌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이 보내온 외화는 산업화 초기 자금으로 활용되었습니다. 도로 건설, 발전소 건설, 공장 설비 도입, 이 모든 것의 출발점에는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의 송금은 국가 외환 보유고를 확충하는 데 기여했고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을 현실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종종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은 언어도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독일의 병원 현장은 한국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지만 업무 강도 역시 높았습니다. 야간 근무, 육체적 노동, 정신적 긴장, 이 모든 것을 그들은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 선택은 자발적이었을까요? 아니면 불가피했을까요? 당시 한국 사회에서 젊은 여성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는 드물었고 가족의 생계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해외 파견은 개인에게는 위험과 부담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 선택은 개인의 삶과 국가의 필요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점차 변하기 시작합니다. 수출 산업이 성장하고 중화공업 정책이 추진됩니다. 그러나 이 변화의 기반에는 이미 축적된 외화와 해외 노동자들의 송금이 존재했습니다. 파독 간호사는 그 기반을 구성한 한 축이었습니다. 이 시기의 경제 정책은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개인보다 국가를 우선하는 구조였습니다. 개인의 삶은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조정되고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는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제 개발 초기 단계에 있던 국가에게 외화 확보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은 이 생존 전략의 일부로 기능했습니다. 이들의 수는 약 1만 명 내외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한 시대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1만 명의 개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국가 경제에 편입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 성장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은 개인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장기간의 해외 체류, 가족과의 분리, 문화적 고립, 이 모든 것은 경제 성장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선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감동적인 희생담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경제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이지만 가혹한 선택으로 이해해야 할까요? 1960, 70년대 한국 경제는 개인의 선택이 국가 전략에 편입되던 시기였습니다. 파독 간호사는 그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미담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기록입니다. 경제는 숫자와 지표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과 선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그 사실을 보여주는 하나의 경제적 사례입니다. 파독 간호사의 선택은 당시 개인의 의지와 사회 구조가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그 시절 한국 사회에서
해외로 나간다는 결정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고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독일행을 선택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개인적 이유와 경제적 현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동생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개인의 동기는 다양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외화 유입이라는 국가적 효과였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송금된 외화는 국가 경제 계획에 편입되었고 차관 상환과 산업 투자에 활용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 노동자 개인의 삶은 정책의 숫자로 환산되었습니다. 얼마를 벌고 얼마를 송금했는지 그 숫자들은 경제 성장 지표로 기록되었지만 그 이면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기에 들어섭니다. 수출은 증가했고 제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성장 역시 이미 축적된 외화와 노동력의 이동을 전제로 했습니다. 파독간호사와 파독광부는 그 전제 조건의 일부였습니다. 이들은 국내 산업 현장에서 일하지 않았지만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국내 산업을 지탱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불균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희생에 국가가 의존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한국은 선택의 폭이 매우 좁은 국가였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시장도 부족했습니다. 남아있는 선택지는 노동력이었습니다. 사람이 이동해 외화를 벌어오는 방식은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이 선택이 없었다면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는 훨씬 느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개인의 부담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파독간호사 개인의 삶은 국가 성장의 서사 속에서 종종 간과되었습니다. 그들의 노후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일부는 국내로 돌아와 다시 직업을 이어갔고 일부는 현지에 정착하거나 해외 생활을 오래 지속했습니다. 연금 제도 역시 지금처럼 체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 소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현재의 연금 논의와도 연결됩니다. 같은 노동이라도 어떤 시기에 어떤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노후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파독간호사의 삶은 이 구조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경제 성장은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세대별로 다른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한 세대는 성장을 위해 이동해야 했고 다음 세대는 그 성과 위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대 간 경제 구조의 차이입니다. 이 이야기를 감동이나 미담으로만 소비하면 중요한 질문을 놓치게 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경제 성장은 누가, 언제, 어떤 비용을 지불했는가? 1960-70년대 한국 경제는 분명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의 이면에는 개인의 이동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파독간호사는 그 구조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이 기록은 과거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세대를 미화하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선택을 당시의 조건 속에서 이해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경제는 언제나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항상 비용을 동반합니다. 1970년대의 선택이 오늘의 경제를 만들었다면 오늘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경제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있는지, 이 질문은 시대를 넘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 시점을 잠시 현재로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연금과 노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왜 세대마다 노후의 격차가 이렇게 큰가? 왜 같은 기간을 일했는데 받는 연금은 이렇게 다른가? 이 질문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의 경제 구조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연금 제도가 충분히 자리 잡기 전이었습니다. 사회보험 개념은 이제 막 도입되던 단계였고 노후 소득에 대한 국가 책임은 아직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기에 해외로 나간 노동자들은 연금 제도의 보호를 온전히 받기 어려웠습니다. 파독간호사 역시
이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일한 기간이 국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노후 소득은 개인의 저축과 선택에 크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노동을 했더라도 노후의 모습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노력 차이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도의 차이, 시기의 차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감하는 연금 불균형과 노후 격차는 이 시기의 구조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 시절에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 선택이 당시에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졌는지. 1960, 70년대 한국 경제는 성장 우선이라는 목표 아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국가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목표 아래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개인보다 국가에 놓였습니다. 연금 제도 역시 장기적 안정장치라기보다는 부분적인 보완수단에 가까웠습니다. 이 시기의 노동은 현재의 개념과 달랐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희미했고 노후를 제대로 보장받는다는 인식도 아직 널리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파견 노동은 위험과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선택 가능한 경제적 수단이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은 이 구조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선택은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당시 조건 속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했습니다. 국가는 외화를 필요로 했고 개인은 생계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 두 필요가 한 지점에서 만났을 때 파독이라는 선택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 선택의 결과입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했습니다. 산업 기반이 마련되었고 수출 국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의 노후는 체계적으로 설계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파독 간호사 세대는 노후에 있어 제도적 공백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공백은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연금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이 시기의 구조를 이해하지 않고는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누군가는 성장을 위해 이동했고 누군가는 성장 이후의 제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경제 발전 단계의 차이였습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그 단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과거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특정 세대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록의 목적은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이 이해가 있어야만 현재의 연금과 노후 문제를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언제나 연속선 위에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은 현재의 구조를 만들고 현재의 선택은 미래의 기준이 됩니다. 1960, 70년대 한국 경제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제도와 방향 역시 다음 세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의 노후를 이해하려면 먼저 연금 제도의 형성 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공적 연금 제도는 지금처럼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도입 시기도 늦었고 적용 범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많은 노동자들은 노후 소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이 해외에서 근무하던 시기는 바로 이 공백기에 해당합니다. 해외 근무 기간은 국내 연금 가입 기간으로 완전히 인정되기 어려웠고 제도 자체가 정비되지 않아 개인 선택에 의존하는 부분이 컸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기간을 일했더라도 노후 결과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국내 복귀 후 연금 체계 안으로 들어왔고 어떤 이는 연금 사각지대에 머물렀습니다. 이 차이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와 제도의 문제였습니다. 경제 성장 초기에는 미래를 위한 제도 설계보다 당장의 성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연금은 장기적 안정장치이지만 초기 한국 경제에는 그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국가는 지금의 소비를 줄여 미래를 대비하는 구조보다 현재의 노동을 활용해 성장을 앞당기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국가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었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불안정성을 남겼습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는 이 불안정성을 직접 감당한 세대입니다. 노후에 대한 대비는
제도가 아닌 개인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이 점이 현재 세대와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지금의 노동자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연금이라는 제도 안에서 노후를 준비합니다. 반면 바둑간호사 세대는 제도 이전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 차이는 은퇴 이후의 삶에서 큰 격차로 나타납니다. 같은 노동 가치라도 언제 어떤 제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세대 간 갈등은 쉽게 오해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그 시절은 기회가 많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모든 부담을 떠안았다고 말합니다. 이 두 시각은 모두 일부의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 기회에는 큰 위험과 불확실성이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제대로 분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서 파독간호사 세대의 선택은 경제적 모험에 가까웠습니다. 국가가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개인은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했습니다. 이 구조는 지금의 연금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위험을 사회가 어떻게 나누는가에 대한 제도입니다. 바둑간호사 세대는 이 위험 분담에서 상대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다시 보게 됩니다. 연금 제도가 왜 필요한지, 왜 사각지대가 문제가 되는지, 이 질문들은 추상적인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구조를 만들었듯 지금의 선택 역시 미래 세대의 노후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는 항상 시간 위에서 작동합니다. 한 시기의 합리적인 선택이 다음 시기에는 한계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1960, 70년대 한국 경제의 선택은 당시로서는 현실적이었지만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출발점입니다.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는 그 연속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개인의 선택, 국가의 전략, 제도의 한계가 어떻게 맞물렸는지 이 구조를 이해할 때 우리는 과거를 단순히 평가하지 않고 현재를 조금 더 차분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제 세대 간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독간호사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했을 당시 한국 사회에는 안정적인 노후 경로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희미했고 은퇴 이후의 삶을 제도로 설계한다는 인식도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지금처럼 장기적 계획이 아니라 당장의 생존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해외 파견은 위험을 동반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반면 현재의 노동자는 제도적 틀 안에서 노동을 계획합니다. 연금 가입, 퇴직 이후 소득, 사회 안전망,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구조는 과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선택 능력보다 사회 구조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같은 성실함, 같은 노동 시간이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세대 간 비교는 쉽게 감정의 영역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는 과거 세대가 더 많은 기회를 가졌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그 기회가 큰 위험과 희생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두 인식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구조를 서로 다른 위치에서 바라본 결과입니다. 경제 구조는 항상 누군가에게 비용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그 비용이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배분되었는가입니다. 1960, 70년대의 비용은 개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성장을 위한 위험은 개인이 감당했고 제도는 그 위험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이 구조는 당시 경제 발전 단계에서는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개인의 부담을 가볍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를 통해 현재의 제도를 더 정교하게 설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지금의 연금 논의는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위험을 개인이 감당할 것인지, 어떤 위험을 사회가 함께 나눌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파독간호사 세대는 이 선택에서 사회적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노후는 개인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해외에서의 저축으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갔고 누군가는 불안정한 소득 구조 속에서
노후를 맞이했습니다. 이 격차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의 결과입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이 결과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구조를 보고 시기를 보고 조건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만 세대 간의 오해는 조금씩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미화하거나 비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를 설명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그 연결고리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 시대의 선택은 다음 시대의 조건이 됩니다. 1960, 70년대의 선택이 오늘의 경제 구조를 만들었듯 지금의 선택 역시 미래 세대의 삶을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연금과 노후에 대한 논의는 지금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음 세대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는 단기 성과보다 장기 구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사람의 삶 위에 쌓여갑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의 선택은 그 삶 위에 놓인 경제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경제 성장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이동과 누군가의 선택, 그리고 누군가의 부담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인식할 때 현재의 논의는 조금 더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일은 결국 현재의 선택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입니다. 경제 구조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장의 결과만을 보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항상 비용과 선택의 기록입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의 삶은 이 기록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들은 국가가 성장의 방향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을 몸으로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해외 파견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략의 일부였습니다. 이 전략은 외화를 빠르게 확보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그 효과는 개인의 삶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경제 성장은 누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는가? 국가인가? 개인인가? 이 질문은 당시에도 존재했지만 충분히 논의되기 어려웠습니다. 성장이 시급했던 시기에는 속도가 공정성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 한국은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으면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위기의식 속에서 개인의 선택은 국가의 필요에 맞춰 조정되었습니다. 파독 간호사들은 이 조정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는 국내 경제로 환류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노동과 보상의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노동은 외부에서, 보상은 내부에서 활용되는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의 삶과 국가의 성과 사이에는 간극이 생겼습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라는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의 대가가 즉각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도 제도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파독 간호사 세대의 노후는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제도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현재 연금 논의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연금은 단순히 돈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위험을 분산하는 장치입니다. 위험을 개인이 혼자 감당할 것인지 사회가 함께 나눌 것인지 이 선택이 연금 제도의 본질입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는 이 선택에서 개인 부담의 비중이 컸던 세대였습니다. 그 결과 노후의 격차는 개인별로 크게 벌어졌습니다. 이 격차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과거의 선택 덕분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했고 어떤 이는 제도적 보호의 부족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 차이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결과입니다. 경제 구조는 개인의 삶을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형성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인 동시에 현재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연금과 노후를 논의할 때 이 과거의 구조를 함께 떠올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는 과거의 선택 위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인식하지 않으면 논의는 쉽게 단절됩니다. 세대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정책은
표면적인 처방에 머물게 됩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이 단절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들은 한 시대의 선택이 어떤 삶의 궤적을 만드는지 보여줍니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다음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기 위한 자료입니다. 경제는 항상 다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연속성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를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경제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를 외우는 일이 아니라 구조를 읽는 일입니다. 그 구조는 언제나 사람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의 선택은 그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국가는 성장을 선택했고 개인은 그 성장에 필요한 조건을 삶으로 감당했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그 결과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한 세대가 감당한 부담은 다음 세대의 출발선이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경제 성장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연속된 과정입니다. 어느 한 시점의 선택은 그 순간에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선택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지고 삶의 조건으로 남습니다. 1960-70년대의 선택이 오늘의 연금 구조와 노후 격차로 이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연속성을 이해하지 않으면 현재의 문제는 우연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구조를 보면 우연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이전의 선택이 존재합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그 선택의 흔적을 지금까지 남기고 있습니다. 이 흔적은 개인의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연금 제도, 노동시장, 세대 간 인식 차이, 이 모든 것에 과거의 선택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이해하는 일은 회상이 아니라 분석에 가깝습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구조를 만들었는지, 이 과정을 차분하게 살펴볼 때 현재의 논의는 조금 더 명확해집니다. 연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위험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불확실성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담겨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는 이 합의가 충분히 마련되기 전에 과도기를 살아간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성장의 필요와 제도의 부재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당시로서는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성은 시간이 지나며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이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연금과 노후를 논의하는 이유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이해함으로써 현재의 선택은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다음 단계를 향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지금의 판단 위에 형성됩니다. 파독 간호사의 이야기는 그 판단이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기록은 어떤 결론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구조를 보여주고 맥락을 설명할 뿐입니다. 그 이해 위에서 각자의 판단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를 공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유를 넓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경제 발전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선택과 포기의 기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그 기록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창입니다. 국가는 성장을 위해 속도를 선택했고 개인은 그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은 모두에게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회의 문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시 구조 안에서 합리적이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합리성이 시간이 지나며 어떻게 작동했는가입니다. 경제 구조는 한 번 만들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초기의 선택은 제도와 관행으로 굳어지고 그 위에서 다음 선택들이 이루어집니다. 1960-70년대의 선택이 지금의 연금 구조에 영향을 미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연금 제도는 과거의 노동을 현재의 소득으로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장치는 모든 노동을 동일하게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이동한 노동은 제도의 틀 밖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는 이 틀 밖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노후의 안정성은
개인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 차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차이, 노후 생활의 격차, 세대 간 인식의 간극,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누적입니다. 구조를 이해하지 않으면 논의는 표면에 머무릅니다. 누군가는 과거 세대를 부러워하고 누군가는 현재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경제는 감정으로만 설명되지 않습니다. 조건과 제도, 선택의 범위가 시대마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살펴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조건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 연결을 이해할 때 현재의 문제는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연금 논의 역시 이 맥락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의 문제 이전에 어떤 위험을 어디까지 사회가 함께 감당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그 위험의 상당 부분이 개인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위험을 제도로 나누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한 세대의 경험 위에서 가능해졌습니다. 파독간호사 세대의 삶은 그 경험을 축적한 결과입니다. 그들의 선택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이 남긴 흔적은 분명합니다. 그 흔적을 이해하는 것은 과거를 평가하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경제는 항상 다음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어떤 구조를 다음 세대에게 남길 것인가?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누가 어떤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유효합니다. 파독간호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의미를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를 더 이어가면 경제 구조의 변화는 항상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확인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전환보다는 작은 선택들이 누적되며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의 정책, 하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해외 인력 파견이라는 선택은 경제 구조에 분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흔적은 노동 이동의 경험으로 남았고 제도 설계의 기준으로 남았습니다. 파독간호사 세대 이후에도 한국은 여러 형태의 해외 노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중동 건설 현장, 해외 제조업, 각종 파견 노동, 이 모든 과정은 외화 확보와 경제 성장이라는 목표 아래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독간호사 세대는 그 출발점에 가까운 세대였습니다. 제도적 보호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했던 세대였습니다. 이 점이 그들의 경험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 경험은 후속 세대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연금 제도의 확대, 사회보험의 정비,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논의,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공백과 한계가 오랜 시간에 걸쳐 드러난 결과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독간호사 세대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점이 되었습니다. 어떤 보호가 부족했는지, 어떤 위험이 개인에게 집중되었는지 이 질문들이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과거의 경험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정책의 자료가 됩니다. 경제는 경험을 축적하며 진화합니다. 실패와 한계를 통해 다음 선택의 기준을 조정합니다. 파독간호사 세대의 삶은 그 조정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과거를 단순히 존중하거나 기념하는 데서 그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구조를 이해하고 제도의 방향을 점검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의 연금 제도 역시 완성된 형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논의는 과거의 선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제도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고 누군가는 그 제도 위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개인의 태도나 노력의 문제로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구조는 개인의 선택 범위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세대 간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과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의 요구는 오해로 받아들여지고 현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과거의 선택은 왜곡됩니다.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는 이 두 시점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선택은
한 시대의 조건을 보여주고 그 결과는 다음 시대의 구조를 설명합니다. 이 연결을 인식할 때 경제는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숫자와 지표 뒤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다시 삶을 규정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순환 속에서 우리는 다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이 어떤 구조를 만들지, 어떤 삶을 남길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열려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정책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가능한 선택의 집합이기 때문입니다. 1960, 70년대의 정책 결정자들 역시 완벽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제한된 정보와 제한된 자원 속에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장기적 안정보다 단기적 생존에 가까웠습니다. 국가가 유지되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의미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해외 인력 파견은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선택은 당시 국제 정세와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냉전 체제 속에서 서독은 노동력이 필요했고 한국은 외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국제적 조건 역시 파독이라는 선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즉 파독 간호사의 삶은 국내 요인뿐 아니라 국제 경제 질서에 영향을 함께 받은 결과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그 선택은 더 이상 개인의 결단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국가와 국제 질서, 제도와 개인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경제는 항상 이러한 다층적인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한 개인의 선택은 여러 층위의 조건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는 이 구조의 교차점에 서 있던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국경을 넘어 이동했고 그 결과는 국내 경제로 환류되었습니다. 이 환류 과정에서 개인의 삶은 정책의 부속 요소로 취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접근의 한계도 점차 드러났습니다.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그 성과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인식은 이후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 연금 제도의 확장, 노후 소득 보장에 대한 요구, 이 모든 흐름은 과거의 경험 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파독 간호사 세대의 삶은 이 경험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들의 선택이 없었다면 경제 성장은 다른 경로를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경제를 성찰한다는 것은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바라보는 일입니다.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 구조는 왜곡됩니다. 파독 간호사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선택을 찬양하기 위해서도 비판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 선택이 어떤 조건에서 가능했고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차분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 이해는 현재의 정책 논의에도 중요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 역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노동 형태의 변화는 새로운 과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 비정규직, 국경을 넘는 노동 이동, 이 모든 현상은 과거와 다른 형태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질문을 던집니다. 위험은 누가 감당할 것인가? 불확실성은 어디까지 사회가 책임질 것인가? 파독 간호사 세대의 경험은 이 질문에 대한 과거의 답변을 보여줍니다. 그 답변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자체로 중요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고 더 나은 선택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경제는 항상 다음 선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다시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순환을 인식하는 것이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은 이 순환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조건의 한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파독 간호사의 삶 역시 개인의 용기나 희생만으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그 선택은 당시 한국 사회가 개인에게 요구한 역할이었고 개인이 감당해야 했던 몫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파독 간호사는 특별한 영웅이기보다
구조 속에 놓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들의 노동은 국가가 직접 고용한 형태는 아니었지만 국가의 경제 전략 안에서 기능했습니다. 이 구조는 책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국가는 직접적인 고용주는 아니었고 개인은 자발적 선택을 했다는 형식을 띄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선택지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선택이 존재하지만 대안이 제한된 상황을 경제학에서는 강제된 선택에 가깝다고 봅니다. 파독간호사의 결정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당시의 선택은 자유로운 결정처럼 보였지만 경제적 압박과 사회적 구조가 그 결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과거의 선택은 도덕의 문제로만 남게 됩니다. 그러나 경제는 도덕 이전에 조건의 문제입니다. 어떤 조건이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선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는지, 이 분석이 현실적인 경제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파독간호사 세대가 노후에 겪는 어려움 역시 이 조건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의 노동을 국가 성장에 기여했지만 그 보상은 제도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노후의 안정성은 개인별로 크게 갈라졌습니다. 누군가는 해외 체류 중 저축을 했고 누군가는 가족 부양과 송금으로 저축 여력이 없었습니다. 같은 노동, 같은 시기였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차이를 개인의 계획 부족으로 설명하는 것은 현실을 단순화하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정보도 제도도 시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연금은 아직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지 못했고 해외 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였습니다. 이 공백은 시간이 지나며 노후라는 형태로 늘어났습니다. 경제는 문제를 즉시 드러내지 않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수십 년 뒤에 생활의 조건으로 되돌아옵니다. 파독간호사의 노후는 그 지연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거를 통해 현재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용 형태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평생 직장의 개념은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연금과 노후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전히 같은 점은 그 제도가 모든 위험을 완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과거의 경험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파독간호사 세대가 어떤 지점에서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는지, 그 결과가 어떤 삶의 격차로 이어졌는지, 이 이해가 있어야 현재의 제도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한계를 인식할 때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파독간호사의 이야기는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자료입니다. 그들의 삶은 지금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를 감동으로만 소비하지 않고 현실로 이해할 때 경제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숫자 뒤에 사람이 있고 정책 뒤에 삶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마지막 멘토 문구 차북 영재 채널 톤. 경제는 어느 한순간의 선택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세대의 결정은 다음 세대의 조건이 되고 그 조건 위에서 또 다른 선택이 이어집니다. 과거를 이해하는 일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정확히 알기 위함입니다. 이해는 판단보다 먼저 와야 하고 판단은 이해 위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유의사항 필수 안전 문구. 본 영상은 공개된 역사 자료와 일반적인 경제사회 구조를 바탕으로 설명한 내용입니다. 개인의 삶과 선택은 시기, 제도,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으며 특정 세대나 개인을 평가하거나 단정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연금 및 노후와 관련된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독유도 문구 차분 신뢰형. 이 채널은 자극적인 결론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경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복잡한 이슈를 차분하게 정리하는 콘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